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10월 12일 마감 10분 전 경마방송 출발합니다. 자, 김지원 의원, 민태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서두는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부산 금요경마, 제주하고 부산 경마는 금요일 날은 추천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 경주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께서 피 같은 돈 10만원씩 내고 저희가 뭐 아무거나 승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피치 못해 이제 승부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드렸고요. 자, 토요 경마는 4개 중에 2개. 그 중에서도 내용이 있었던 제주 경마. 방송에서 미리 방송할 때부터 좋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쌍으로 7.3배 한방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요. 일요일 날이 퍼펙트 적중입니다. 4개의 경주를 보내드리면서 벌써 전반부 2, 3경주 때 6배, 22.5배 2, 3경주를 2경주 모두 주력으로 때려잡으면서 이미 전반부에 상황을 내버렸고요. 여기 부산 경마에서 큰 배당이 나왔죠. 딱 7마리 뛰었던 경주에 43.8배를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에 마지막 경마인 서울 11경주 때도 맛집 릴리지의 싱싱캡 3복승으로 히어이컴스까지 복승식 10.2배 3복승식 10.3배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보니까 해볼만한 경마일이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제 3명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경마일입니다. 특별 문자도 조금 더 경주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현장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3명이 그 현장에서까지 냉정하게 3일체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좀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또 전송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르고 최선을 다해서 압축된 경주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된 마번이 여러분들께 또 전송될 겁니다. 자, 좋은 성적 이번 주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1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능력 마필이 없는 경주고 부진형 기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판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항상 일요 경마 때도 1경주 배당판이 한 15분 전, 마감 15분 전에, 경주 뛰기 15분 전에, 왜 그렇게, 참, 하여튼, 일요일마다 짜증이 나. 경마장 갈 때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텐데, 8번마 스위티 캐스퍼가 직전 경주 3착을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걸음에 변화가 오면서 전경주 3차까지 선전을 했던 것이고 요번에도 말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마방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자, 8번마 스위티 캐스퍼가 일단은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주원 의원의 의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관심 많은 10번마 호세킹입니다. 적게는 4번, 많게는 21번까지 팀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국산 6군이에요. 6군에서 21번 뛰었다라는 건 이미 전력 한계를 노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4번 이상씩 뛰었던 말들도 아직 6군에 머물러 있다라면 기본 능력 자체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가 한번 뛴 이 10번마 호세킹이 주행 연습까지 다시금 실시하면서 이 전력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려 놨다라는 판단이라 이번에는 멋진 추입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입으로 와도 좋고요. 박대박이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외측상이기 때문에 지금 마방에서도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마필이 없을 때는 무조건 초반 강공입니다. 전체적으로 10마리 마필 중에서 전부 다 그냥 저체중에 조그마한 마필들밖에 없습니다. 500kg짜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호세킹은 이 정도면 거부지 약간 좀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저희 경주 475kg 만들어서 나왔는데 체중은 조금 더 불어도 상관없고요. 등치로 밀어붙여도 외곽에서 충분히 앞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막입니다. 10번마 호세킹 김지원 의원의 추천 마필입니다. 자, 민태민 의원. 네, 저 역시도 이제 호세킹인데요. 호세킹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자세의 변화가 와야지 뛸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주행 때 고개 높은 말이 못 뛴다는 거 뭐 여러분 매번 들으셨죠? 근데 고개가 너무 낮아도 직진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져도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푹 숙이고 뛰어버리면요, 탄력 자체를 그 본연의 탄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직진력이 떨어져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써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으로도 분명히 입상권에는 좀 유력한 약한 편성을 만났고, 특히나 상태도 그나마도 좀 좋아진 모습이라서 초반에 직전처럼 이제 발주하고 나서 밖으로 휙 도망가는 이런 것만 이어키수가 차분하게 잡아준다면은 10번의 호세킹이 2등 안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막학적으로 좀 기본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고개를 너무 쳐박고 뛰어도 잘 뛸 게 없다. 항상 근데 예외는 있죠. 뭐 엔진이 좋으면 고개를 쳐박고 뛰거나 땅바닥에 키스를 하고 뛰거나 잘 뜁니다. 바로사 스칼라 같은 거는 예전에 뭐 완전히 쳐박고 보헤미안 잘 버튼으로 뛰잖아. 낮았어요. 기본적인 이제 마필의 주행을 봤을 때 이쁘게 뛰는 말이 그래도 상대가 조금 못 뛸 때라도 조금 거리 모자라도 들어올 때가 많다. 어쨌든 10번만 호세킹 쪽으로 관심 마필이 좀 모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10번만 호세킹 꼭 주의를 하시고요. 8번만 스피티 캐스퍼도 자, 직전 경주까지는 그렇게 박병훈 기수가 전담적으로 해서 신경을 바짝 썼던 마필은 아닌데 조금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직접 조교를 하는 정성을 많이 기울인 마필이라는 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텐이 기본이겠어요? 8텐 기본으로 네. 출발해보죠. 자, 다음.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육군 레이스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믿고 때리는 배팅에 충만한 7번 서승훈 기수의 카리스마 퀸입니다. 직전 김동수 기수가 탔을 때 우리가 얘를 오전 이경주 때 놓고 때렸던 승부였죠. 올드 패션드의 자마 31조에서 쾌속승군 2군까지 올라가 있는 세강호의 형제마죠. 그리고 부산의 도원결의도 있고요. 스피드는 물론이고 직전에 보니까 늘어난 근성까지도 확실히 보여줬던 말입니다. 이번에 치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옆자리를 바로 차분하게 따라간다면은 뭐 충분히 이번에도 치포를 넘어설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번에 서승훈 기수, 물론 김동수의 50에서 지금 54로 올라갔지만 54 정도는 차라리 서승훈 탔을 때가 훨씬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7번 카리스마 키는 축입니다. 후차권에서 되는 말이 3마리가 있죠. 데뷔전이지만 싹수 있는 시네마 2번 정한 퀸이 있고요. 그리고 6번 치포, 마지막으로 8번 이쿠야스의 힐타워까지. 7을 놓고 268인데 사실 일감으로는 선행의 6번 그리고 7번 따라가면서 끝나는 그림이 좀 유력해는 보입니다. 하지만 2번 정한킨도 혈통상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힐타워 역시 주행검사 때 발빠른 선행력, 그때 신봉불패를 따라갈 정도로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2번, 8번이 함께 선행 추라이를 했을 때 뒷심이 딸리는 6번 치포가 버틴다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카리스마 퀸은 축이고 2번, 6번, 8번을 현장까지 가져가서 주력과 받치는 막건을 현장에서 의지가 나오겠죠. 뭐가 선행을 올인하겠다, 뭐 따라가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서 7번 머리에 2번, 6번, 8번 세 구멍으로 압축해놓고 최종 막건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5분의 1200m 안말 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는 또 안말 경주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데, 자, 6번만 매니머니, 이 이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데뷔전 때부터 뭐 우스갯소리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 뛰고 있어요. 매니머니. 자, 매니머니. 이번 경주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되죠. 되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고. 자, 같이 육군에서 이제 승부한 마필들이 제법 많은데, 전체적인 구도 및 추천 마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먼저. 할까요? 자, 저는 복병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기마 하나하고 복병 하나가 좋은 게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인기마 말씀드릴게요 하고 포토시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캐논 스파이더입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포토시 놓고 배당으로 꼭 노려보자라고 3복승까지 추천드렸던 게 캐논 스파이더인데, 지난번에 8번 게이트 최외곽에서 발빠른 상대들을 만나면서 전개 자체가 좀 안 좋았던, 상당히 힘을 쓰고 뛰었음에도 라스트 직선주로에서의 끝걸음은 확실하게 살아있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훈련은 오히려 직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시키면서 의지를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레이스가 박대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천년의 기쁨이라든가 매니머니, 공백이 있는 퀸어드슨, 인기마 3마리가 모두 다 승분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캐논 스파이더의 선입 이후에 한 발 기대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자, 막상 승부난 마필들보다는 오브마 캐논 스파이더의 가능성을 좀 더 어필을 해준 민태민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김주원 위원. 저도 배당만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올가닉 파머시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빠른 페이스에서는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볼일 다 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제 레이스가 좀 만만한 경주, 이 초반에 아주 발군의 순발력으로 튀어나갈 만한 마필이 없는 경주에서는 항상 올가닉 파머시의 끈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에도 스베니어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결국엔 볼일 다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직선주로 끈기는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스페니어 같이 총알 같은 말주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만한 말도 없는 레이스라면 1번 게이트 좀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3경주를 의외로 양쪽 두 분 의견은 좀 복병권에서 재미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해설인 것 같습니다. 추임력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1번마 올가닉 파머시, 또 5번마 캐논 스파이더의 5군에서의 적응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그러나 6번마 매니머니를 강하게 보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박대박은 의외로 승부마필들끼리 좀 저배당 인기마 접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3경주 잘하시고요. 4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6번마 킹스케일, 그리고 3번마 빅세븐, 순발력도 좋고 뒷심도 무난하고 체구도 단단하고 조금 더 뛸 개연성이 충분한 두 마리의 인기 마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 박태종, 그 다음에 요즘 박태종이라는 말도 이제 안 어울리죠. 박태종 기수가 또 완전히 져버렸고, 문세영 기수는 떠 있는 상황이니까 3번, 6번의 깜빡이부터 레이스를 들여보다 보게 되는데, 요런 경주는 복병이 뭐가 없는지, 그리고 3번, 6번에 대한 기대감은 각자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원이요. 깜빡이가 두 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점배당인데, 자, 이런 거 이제 막건을 살 때 이 점배당을 정말 믿고 한 방 밀어 넣어도 되느냐, 이거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깜빡이를 뚫리는 두 마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제 확신이 있을 때는 이제 한 방 밀어 넣겠죠. 1.5배 나와도 이제 예로 10만원 넣으면은 5만원이 붙어 나오잖아요. 예,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빅세븐의 킹스케일의 한 방이 거의 굳어진 게임으로 보고 있고, 제 인기마 전개 충돌 자체가 없는 레이스라 뭐 이쁘게 3위 선행을 나가고 바로 외곽에서 킹스케일이 따라붙으면서 그들만의 싸움으로 레이스가 아주 손쉽게 끝날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정섭을 하냐? 왜 그래? 어떻게 6번, 3번 인정? 이하 동문입니다. 6번, 3번, 3번, 6번, 뭐 머리가 누가 칠지 뛰어봐야 알겠지만, 이건 진짜 금주의 깜빡이 같아요. 금주의 깜빡이. 별다른 멘트 보태지 않겠습니다. 삼복승으로는 오늘 17주 만에 나오지만 10번마 퀸즈 윙을 좀 현장에서 잘 째려보시라는 말씀, 10번마 퀸즈 윙까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인기마 앞에서 그냥 따당, 그죠? 앞에서 따당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로 갑니다. 부산교차 1경주는 혼합 4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 그 오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좀 의견이 좀 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김주원 위원부터 출발해보죠. 세게 보는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마 미니언님께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것 같기도 하네요.
4번마 원먼트를 좀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게 선행을 못 나가면은 그야말로 뭐 풀빵이에요. 이제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답이 나오는 말인데, 물론 안쪽에 1번만 최강 플러스도 주행검사 잘 받고 스피드가 뛰어난 말이라 인코스 이점으로 선행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10마 저희의 추측이죠. 이 정도 뛰어주겠다, 이 정도의 순발력이 나와주겠다, 아직 눈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검증된 순발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밀어제칠 4번마 원먼트의 선행 강공 버티기가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우승하고 나서 박대박은 4번 연속으로 다 잘랐었던 마필입니다. 4번마 원먼트. 혼합 경주라도 1000m 하면은 선행을 받았을 때 4코너까지만 편안하게 오면 버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확실히 선행 가능성이 일단 절반 이상입니다. 봐줘야 될 자막인데, 민태윤 의원. 피코 이지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난번에 이거 놓고 우리가 특별 문자를 보냈어요. 선행은 못 가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동복이 타는 거 보니까요, 야, 너 이렇게 타면 안 되지, 막 진짜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버렸어요. 경주 뛰면서. 당시 북벌 신화가 노조무 기수, 마음은 급하지 몸은 안 따라가지, 한국 와가지고 1번 게이트 그냥 조지고 나왔어요. 밀어 제끼고, 그 와중에 클레어즈 드림이라고 또 조이원이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그 싸움에서 피코 이지스가 뭐 제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버리 하다가 진짜 개졸전을 했는데, 이 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0m 정도라면 따라가도 돼요. 흙만 안 맞고 외곽으로 차분하게 붙어주면은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그건 피코 이지스 이번에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죽은 게 아쉬워서라도 세게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위원의 추천 마필은 원몬트였고요. 그리고 민태민 위원은 9번마 피코이지스, 두 마리의 국산 마필. 1000m라는 경주 조건과 맞물려서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자, 박대박은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는 2번마 스마트 브라운. 일단 12번 뛰는 동안에 아직 2창 입상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같이 뛰었던 선두권 감안하면은 4번과 기타 나머지 순발력 마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외선마 다운 모습으로 자기가 먹어야 될 상금을 지켜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마 스마트 브라운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안쪽 마필들이 좀 애매해요. 2번마 절대 질주도 비추지 말고, 2번마 절대 질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은 주는데 애매하고, 된다고 마명은 참 재밌네요. 근데 이제 말 이름이 된다고지 될지 안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상황. 훈련시 모습은 괜찮은데 비해서 주행 심사 때의 모습 가지고는 뭐 바로 1000m를 지금 순발력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피드 자체가 있기는 한데 역시 이제 1000m라는 그런 좀 불리한 요소가 있고요. 6번마 쾌속질풍은 뭐 기본기가 확실히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기본기가 있고, 또 정평수 기수가 주행 심사를 치른 이후에 이쿠야스가 전담 조교를 했고, 또 마지막 고삐도 잡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못 나설 이유가 없는, 안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마필들 봤을 때는 앞쪽 자리에서 무조건 레이스를 풀어갈 자막이기 때문에 막권 사셔야 되는 마필이고, 자, 8번은 피니시 블로우입니다. 뭐 마명처럼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편성. 상대 마필들 중에 10마 2마리만 조심하면은 1착 찍고 우승으로 3군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9번, 10번 모두 다 딱 그 정도가 최선이고 더 나올 거름은 없어요. 자기 기록이 먹힐 수 있는 편성, 다시 말해서 상대 마필들이 좀 못 뛰어줬을 때 가능성 있는 그런 수동적인 도전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가기 전까지 세게 볼 필요는 없는 마필들이고, 11번 브러싱 바우도 제가 이 망아지 조번을 달고 있을 때부터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1000m의 맨 외곽 게이트라면은 바로 막권 살 일은 없습니다. 86 막권으로 기본 원투를 갑니다. 86 막권 원투를 가고 현장에서 최범현 기수 등짝의 스텝 버스트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요게 이제 고 사인이 나온다면 뭐 3복승 정도 활용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단통 8번, 6번 때려볼 수 있는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국산 4권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맨 외곽입니다만 11번 글로벌킹의 이 휴양 후 바로 수직 입상을 해버렸던, 아예 머리로 들어왔었던 직전 경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한데, 김영근 기수가 너무 좀 오랫동안 지금 말을 못하고 있죠. 기승정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조선권이라면은 역시 직전 경주에 준하는 기대감을 한 번 더 실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자막입니다. 자, 민태민이요. 맞습니다. 11번 글로벌 킹이 여기서 배팅의 축입니다. 뭐 훈련 때도 1군 시크릿 무브와 병합 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걸음이 좋고요. 직전 오랜만에 나와서 능력 발휘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8번 기대하라 정도가 선두권에 나가겠지만 그 외곽을 뭐 조성공 유수가 무리 없이 결대로만 따라간다면은 승분전이지만 이번 경주 분명히 센 말은 없다는 점에서 11번 글로벌 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 1월 달까지 이 3번을 뛰는 동안에 뭐 제대로 된 게 보여준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런 상태로 쉬었다 돌아왔는데 엄청 인기를 모았어요. 인기 순위 2등이었습니다. 좋았죠. 근데 그 사이에 재검 때 모습이 좋았고, 그 재검 때 모습이 그대로 실전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마방의 기대감, 자신감이 워낙 강하게 표출됐었기 때문에 매당파대 그대로 투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끔 마필이 잘 뛰어졌다라는 거. 어드스톤의 자막 역시 이런 거 언제 또 혈통이 어디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단거리에서는 특히 똥말들보다는 좀 이름값이 있는 그런 혈통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맞습니다. 11번 글로벌 킹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우리 민태민 위원이었고요. 김주원 위원. 예, 9번만 바람의 전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자체가 등치는 좋은데 피 좋은 개살구들이 많습니다. 등치만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이제 제풀에 지치는 마필들이 많은데, 바람의 전설은 등치도 좋고 그 등치에 걸맞는 힘과 파워까지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경주도 이제 선두권을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서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본기가 좋다라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스피드까지 붙어버리면은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데뷔전 경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상위군 마필인 니얼리 캡틴을 붙여놓고 좀 타이트하게 병합을 하면서 이제 발전된 걸음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확실하게 끝마쳐놨어요. 유현명 기수까지 올라탔다라면 9번만 바람의 전설 한 번 더 좋은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곽이지만은 더 뛸 여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잠재력이 높게 마방에서도 평가되고 있는 11번 글로벌 킹과 9번 바람의 전설 두 마리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안쪽에서는 1번만 퍼펙트 레이디도 이 전개가 얼마나 초반에 잘 빠지느냐, 그리고 바뀐 등짝에서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스타트만 잘 끌어낸다면 재밌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울 6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군의 1200m 다시 한번 안마기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1800m를 일단은 앞에 나가서 잡아 돌렸다라는 측면, 물론 굉장히 느린 페이스였습니다만은 5번만 나이아 파워 쪽에 먼저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기 마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 나이아 파워에 대한 기대치 및 입상 가능성을 우리 민태민 위원으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마로 보는 말이 5번 다이아 파워입니다. 이게 좀 근성 자체가 앞말이라 그런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직전에 제가 선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세게 추천을 드렸고, 하지만 이 말에 예전부터 뛰어왔던 능력 자체를 감안했을 때 1200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경주가 안말 레이스예요. 또한 안쪽 1번 플레일과 이번에 퀸포인트 3번의 희망 탄력 간의 앞선 충돌까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면은 5번 다이아 파워가 선입으로 따라가도 2등 안에는 이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된다. 전 세게 좀 보고 있습니다. 5번 다이아 파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을 세게 보고 있고요. 거리를 다시 줄여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아주 안쪽에 빠른 말 한 마리가 있다라면은 우승 장담을 손쉽게 할 수도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운 좋게도 안쪽에 빠른 말 3마리가 싸울 수 있는 경주 조건을 만났어요. 선입으로 충분히 응수가 가능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라 3착 승분에 우승하고 멋지게 승분해줄 거라 믿고 있는 말입니다. 인기가 1, 2등 다투겠죠? 그러겠죠. 박대박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입권에 안정감 있는 맛 필요 없다 보니까 다소간의 다이아 파워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입의 기대감을 얻게 되는 그런 자막인데, 너무 낮은 배당으로 된다면은 제가 배대선 조교사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응원하기보다는 일단 다이아 파워의 검증 무대로서 좀 지켜보고 싶고, 저는 변수 쪽에 조금 더 육경주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육경주, 일단 초반 중반 자리 다툼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교차 이번 경주는 2경주로 갑니다. 3경주로 갑니다. 부산 교차 3경주는 혼합 3분의 14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만 정상 제압 2연승 과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주를 끝으로 현군을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예, 제가 토요 방송에서도 이 5경주 때 48주 말 에이스 임팩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늦게 걸음이 터지고 역시 조실한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3번만 정상 제압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대만큼의 능력을 못 보여주다가 늦게나마 지금 걸음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조시가 반짝 올라왔기 때문인데, 이런 말들은요, 조시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때려줘야 됩니다. 말값 뽑아야죠. 이 정상제압도 최근 2차례 보여줬던 경주력 자체가 그야말로 퍼펙트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가 1400m로 늘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한 번 더 연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만 정상 제압이요. 그리고 이태민이요. 정상 제압은 걸음이 터진 게 맞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가다 설 줄 알았는데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걸음이 라스트에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번 좀 세게 보고, 3번 다음 순위로 세게 보는 건 9번 슈팅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500km가 넘어가는 당당한 치구의 말이고, 이 말 자체는 빅브라운 자마라서 힘과 스피드를 두루 겸비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직전에는 승군전에 공백이 좀 있었고, 당시에 월요일인가 수요일 조교를 하러 빵꾸 내면서 좀 불안불안했던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 컨디션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 외곽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3착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말씀드린 대로 힘과 스피드를 두루 겸비했다라고 저는 보는 그런 말이라서 3번 선행 가면 외곽에서 힘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버틸 수 있는 그런 말이 9번 슈팅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슈팅 브라운. 자, 안쪽에는 3번마 정상 제압, 외곽에서는 9번마 슈팅 브라운 두 마리의 추천 마필이 나오고요. 선입권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8번마 여시의 집중 경주 선전 연세, 요번 경주까지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저희 오든 마번에 들어가 있는 마필 중에서는 또 7번마 웨스폰춘도 있습니다. 자, 3번만 정상 제압이 손해를 까고 나가면은 7번은 2차 버티기가 이제 고작이 되겠는데, 유현명 기수가 3짝 쓰고니까 일단은 아싸라게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원스포춘도 제가 타봤던 마필이고, 원스포춘으로서는 현재 입장에서 더 나올 걸음이 없다라고 지금 유현명 기수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초장에 그냥 가뿐하게 죽여놓으면은 널널하게 또 바라던 대로 1착 승군이 가능해지는 만큼 역시 3번만 정상 제압을 기둥을 세워놓고 9번 슈팅 브라운 저배당일 가능성이 높지만 3구를 기본으로 공략해야 될 교체 3경기로 평가가 됩니다. 참고로 여시는 또 우리가 특별 문자로 해가지고 한 방 제대로 18배짜리 때려드린 말인데,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력이 좀 오도시 왔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1400이고 하니까. 자, 이어지는 경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
부산 4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약간 좀 어부지리틱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분마가 동해고치어도 일단 직전 경주 뛰고 승부를 한 입장이고 이번 경주 그렇게 강마의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마필들 간의 입전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 1, 2착은 가려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봤을 때 3번마 머치모어가 이름처럼 조금 더 있다. 머치모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묻어나는 경주입니다. 3번마 머치모어를 세 위원들이 일단은 기본 막권의 축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자, 밑에 위원 3번을 필두로 해서 후장 마필 조금 더 추천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이스가 좀 빡빡합니다. 9마리가 뛰고 있지만 선행 갔을 때 뛸 말들, 선행으로 입상을 끌어냈던 말들이 거의 7, 80% 이상 6, 7마리가 그런 류의 마필들이라서 충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가 관건인데요. 그 3번 머치모어가 지난번에 따라가면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가지고 저도 좀 세게는 보는데 걔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선입을 가능성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을 말이 8번의 밀크 몬스터입니다. 이건 5월 24일날 들어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진짜 산통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당시 슈퍼클릭 놓고 딱 세 구멍으로 때리고 받치는 강력 승부였어요. 하이라이트 승부였는데 밀크몬스터가 저는 승분전의 선행을 못 간다고 보고 있었고 가도 안 된다고 봤는데 그걸 버티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의외로 좀 세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직전에 슈퍼플로키가 이끌어서 우승까지 했던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졌던 경주가 아니었는데 시종 외곽으로 자리 못 잡고 튕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또 한 걸음을 쓰더라고요. 그때 말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택티컬 레이하고 병합 때도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만지면서 걸음이 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8번 밀크몬스터도 이제 선입이 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순도 기수가 전개를 능동적으로 센스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잘하는 기수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스타트부터 좀 불리한가 유리한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유리하진 않아요. 유리하지 않지만 외곽에서 일단 황순도 기수 뭐 잘하는 거 그냥 마음 먹고 작전대로 밀고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 잘 잡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밀크몬스터가 선행 경합을 하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작심하고 이제 따라가는 정도면은 이게 별정 5-A형이죠. 3세 안말에게 상대적으로 너무 유리합니다. 뭐 지금 럭키 스위트 같은 거 4살짜리 순말이 59인데 53.5라면은 이거는 그냥 황순도 기수가 무심타법으로 한번 타주기를 저는 그걸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무리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결대로만 가주면 좀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좋아서 무심타법인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글쎄 3번, 4번 그리고 9번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4번째 따라가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초반 자리를 좀 잘 잡아내기를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마필 8번마 밀크몬스터. 자, 김주원 의원. 예, 저는 5번마 동해부쇼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입 당시부터 마방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이고 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훈련을 세게 못해요. 주행 압력이 너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경주 중에 매끄럽게 주행이 연결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이게 훈련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불안한 주행이 완벽하게 잡혀버리면은 장단컨대 상위군까지 무조건 갈 능력입니다. 직전에도 공백 갖고 훈련도 안 해놓고 기본기로만 정말 서울 과천경마장에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깜빡이 점배당을 깨버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기본기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훈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 원래 가진 기본기가 원체 센 말이라 선두권 전개 변수만 일어나면 직전과 같이 뭐 어부지리가 됐든 자력 추입이 됐든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역시 선행마 2마리가 좀 충돌하는 면이 있지 않나 저희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었습니다. 라운루사하고 K럭하고 K럭이 선행 가고 라운루사 따라가고 땡땡 깜빡이 이렇게 봤는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가버리면서 K럭이 그래도 뭐 2등은 해겠지 했는데 그거를 잡혔어요. 내가 볼 때 김기배 기수도 깜빡이 나는 깨겠다 이 자신감이 아니라 3등 내가 해야지 하다가 K록이 또 죽으면서 아빠의 채찍발로 잊혀온 그런 느낌이라 이번 경주도 그런 게 되풀이될 재탕될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원 위원의 의견 일리가 있고, 우리 민태민 위원의 얘기처럼 밀크몬스터가 아주 능동적으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아낸다면은 앞선에서의 또 변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오두마번이 지금 3번, 4번, 5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박대박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4번 앞장 뜨고 3번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그대로 따당 될 수 있는 그림, 그게 이제 저희 오두마번의 기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쪽 의견 들어보니까 전개에서 변수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7경주는 배팅 가치를 좀 잘 따져보시고 공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산 교차 쭉 넘어가서 4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교차 4경주는 1800m로 거리가 늘어납니다. 국산 3군 경주가 되겠고요. 역시 7번마 중앙해주의 최근 위협적인 도전력, 여기 이제 가장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조금 부진합니다. 자, 민태민이요. 자, 여기는 중앙해주가 지난번에 이게 구미가 좀 세긴 셌어요. 신데렐라맨이 강축으로 좀 팔렸던 그런 레이스이고, 파인드림이 거의 대끼리 막건이었는데, 최시대 기수가 좀 폭주를 하면서 3주말이 좀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라스트에 또 마렌고 앞에 가는 걸 또 못 잡아가지고 3등에 만족을 했는데, 중앙해주는 좋죠. 여기서는 뭐 구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김주원 의원이 좀 세게 보는 것 같은데, 중앙해주는 어떻게 보세요? 다 얘기해서 그러나? 뭐 다 얘기해놓고 어떻게 보냐. 그냥 7로 가죠. 그냥 7로 얘기하고 뭐 칠로 나머지는 가죠. 그럼 7. 7. 중앙해주 놓고 가자, 그 얘기죠. 7 놓고 가죠. 후차 찾아놓고 가죠. 7 얘기하지 말고. 네. 왜요?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을 어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7이 입에서 나왔는데, 저 뭐 설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설명 없어요. 7 놓고 가려고. 예, 저는 지금 오두마번 세 번째 자리 잡은 1번마 플레인 캠프를 후차권에서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최상현 기수가 제 19조 마방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기대만큼의 빼어난 결과는 지금 뽑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역시 꼬마 기수다 보니까 최상현 기수가 아직 이 경주에 능동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일단 1번만 플레인 캠프는 말도 잘 만들어 놨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이 간량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2점만 잘 발휘하면 어차피 중앙해주 빼고는 1800에 내가 자신 있다 할 만한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래도 게이트 좋고 간량 2점 있는 1번만 플레인 캠프가 여기서는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중앙해주는 놓고 가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후창 마필 중에서 우리 김주원 위원의 1번마 플레임 캠프 추천 마필입니다. 간량 2점 상당히 눈에 돋보이는데, 가장 먼저 현장에서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후착이 다소간 좀 혼전 기미를 풍기고 있습니다. 1번의 배팅 가치 잘 따져보시고, 단방으로 갈 건 아니죠? 예, 그럼요. 조금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니까 후차권에서의 변수를 집중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8경주가 이제 추천 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m 김주원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일단 1번마 픽2가 전경주 이쿠야스 좀 살려내는 감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교까지 아주 빡세게 해갖고 나오는데 더 뛸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이 경주를 1번 빅2에 대해서는 밑에민 위원한테 한번 좀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관심만은 아닙니다. 빅2는 제가 던지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빅2 같은 경우 이제 김주원 의원이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10번의 에코크라토스입니다. 지난주에 썬더스텝 안 된다, 썬더스텝 뺐어요. 지난주에 불안한 느낌하다. 지난번 능력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걔가 와가지고 배당을 꽂히는 바람에 뉴에이지의 에코크라토스 그 당시에 메인 승부 제가 단독 추천 경주를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안정적입니다. 10번 에코크라토스 1400은 더 좋다. 저는 10번을 추천드리면서 김주원 의원 승부를 어떤 말로 할지 아까 슬쩍 얘기를 했는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듣다 보니까. 자, 8경주는 그 1번마 빅2가 원래 그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 조교를 세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필이다라는 이제 마방의 평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좀 다변화시키다가 지난번에 좀 약하게 했는데 그게 걸렸어. 앞에 나가서. 요번에는 직영용주 우승에 어떤 그 자신감을 얻어서 조금 더 조교를 빡세게 했는데 잘 받아주더라.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던져봤고요. 저 역시 요번 경주만큼은 8경주에서 10번마 에코크라토스에 대한 평가 우리 민태민이 형과 비슷하게 한 표를 좀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8경주에서 우리 김지훈 위원은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에코크라토스 좋네요. 자, 근데 이게 뭐 아마 사전 인기도 딱 나오면은 여랑한 헤이주드가 강축으로 팔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헤이주드. 자, 근데 이게 배당판 인기와 상관없이 헤이주드는 제 막건에 받치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맞아야 본전 방어 정도. 지난주 대상 경주의 킨지블레이드 앞말이 이제 단승식 뻥 뚫어놓고 역시 예상대로 인기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엄청난 이 바람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이제 순말들과의 대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감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빼고 막건을 구매를 했어요. 이번 경주 역시나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헤이주드가 직접 혼합 경주까지 출전하면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그 경주에 출전했던 혼합 말들이 사실 여기에 나오는 국산마와 별반 차이 없는 능력 그 정도의 마필들과의 대결에서도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 순말의 거세말들 정말 뭐 빡센 상대들과의 대결에서는 저는 사실상 좀 인기도 자체를 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드가 부러졌을 때 좀 만세삼창을 외치는 것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고요. 에코크라토스가 후착 주력은 맞아요. 하지만 놓고 때리는 말은 정말 싱싱한 말 한 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훈련을 보면서 별을 큼지막하게 쳐줬을 만큼 지난주에 말 만들어 놓고 자 이번 주 편성 보고 쓴 말이기 때문에 자 뭐 안 빠진다 웬만하면 온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웬만하면 올 강축 넣고 시원하게 좀 배당으로 한구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주 뭐 삐까번쩍하게 8경주 좀 썰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팅 포인트에 굵직한 줄기를 오픈해 드렸어요. 놓고 때리는 축마가 인기 막빌인 헤이주드는 아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배팅에 강축을 놓고 시원하게 승부 들어간다는 거. 자, 적중을 기원하면서 8경주 김지현 위원의 추천 경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부산교차 5경주 경남 신문배 부산에서 펼쳐지는 이세마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토요 경마 때 뭐가 있었죠? 이세마 대상 경주? 코스모스 킹이 과천시장. 예, 과천시장. 과천시장배가 있었고요. 일요 교차 부산에서는 2살짜리 마필들의 잔치 역시 경남 신문배가 펼쳐지는데 재밌는 것은 부산에서는 지금 앞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싱싱한 2살짜리 순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말이 지금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도 그 편성에서는 나름대로 좀 빡센 느낌인데 부산이 조금 더 빡세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 어때요? 그렇죠. 요런 애들이 이제 결국은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네. 과천 시장배도 큰 바다 빼고는 매니피자마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과천 시장배도. 네. 여기도 지금 뭐 매니피가 대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이세마 구도가 지금 매니피 여기도 맥앤치즈 서미트 명운 영광의 태풍 3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뭐 강한 인기가 실리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혈통의 다변화가 요번부터는 지금 좀 다시 이루어지는 매니피가 독점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요번 이세마 지금 레이스를 보니까 매니피자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비주류 내지는 혈통이 값어치가 좀 떨어졌던 말들이 오히려 특히나 컬러즈 플라잉 같은 거 이런 자마들이 지금 상당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대상경주에서 그 19조 마방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런 마필들이 이제 종종 입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상경주에서 배당이 나올 때 타이틀 경주에서 영광의 태풍은 이건 솔직히 너무 불리한 것 같아. 거리도 너무 짧은 1200이고 외곽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 추천 마필이 뭐였죠? 저 아직 추천, 얘기 안 했죠. 해봐. 뭐 오너코 배당판이 뚫리겠죠. 돌아온 현표. 요거 놓고 뚫리는데 자, 제 관심 많은 4번 남의 신화입니다.
여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방 트레일이라는 말이 좀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그리고 1조의 영천 에이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좀 더 좀 세게 놀려던 말이었는데 자 남의 신화는 지난번에 마하챔프가 이끌었던 에이스를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막 집요하게 그레이스를 외곽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3방 트레일에게 덜미를 잡혀버렸는데 이 말 남의 신화는 센 말이 맞고요. 센 말이 맞고 또 선입에 대한 안정감 이 레이스가 유성 파이팅이라든가 뭐 돌아온 현표 그리고 외곽에 발빠른 말들이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혹여라도 이 빠킹이 일어난다면 경합이 일어난다면은 4번 남의 신화가 좀 안정적인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결과에 대한 맥을 아주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4번만 남의 신화. 나도 그래요. 주행심사 때부터 데뷔전 그리고 직전 경주까지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의 신화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대상 경주라는 변수 거기에 대한 이제 착순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주현이요. 예, 돌아오는 표가 뭐 강축으로 팔리겠죠? 예. 자, 뭐 돌아오는 표도 세게 보고 있는 말인데 일단 정계상 이점을 좀 10분 누릴 수 있는 말이 남의 신화도 있고 외곽의 서미트 명운도 있습니다. 이제 서미트 명운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게 띄워주는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정직합니다. 자기 능력은 매 경주 10분 발휘에서 몽땅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서미트 명운이에요. 원래 신마들이 이제 간혹가다 눈땡이 기질도 그리고 좀 말이 어려서 제대로 된 경주력 발휘를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서미트 명운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미 여러가지 작전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3번의 경주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어차피 레이스가 이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다나카 기수가 차분하게 이 선두권 뒤를 바짝 물고 쫓아가다 라스트에 이제 승부 볼 생각으로 경주 작전을 세워서 레이스를 전개해 준다라면 직선에서는 분명 9번한테도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나카 기스의 9번만 서미트 명운. 자, 2번만 라팔이 계속해서 선행 아니면은 외곽으로 빠른 말 하나를 보면서 혹은 외곽 말들을 다 견제해내면서 굉장히 좀 쉽게 뛰어왔기 때문에 이 라팔이 이제 이번 경주에서 조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유현명 기수가 뭐 타원 마필들이 많아요. 남의 신화도 있고 선행을 깔끔하게 나가서 레이스를 아주 빠르게 끌고 갈 경우에는 라팔이 버티기 가능성도 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워낙 마필들이 이제 아직 걸음이 다 나온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맥앤치즈 비롯해서 저희가 맥앤치즈도 오드마번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맥앤치즈 어디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저희 오드마번 저희가 뽑아놓은 오드마번에 대한 기대감 그 마필들의 순서적인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박대박은 일단 돌아온 현표를 뭐 정동철 기수가 이런 말 조만간에 또 얻어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필 깔끔하게 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상 경주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번 라팔이 먼저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페이스는 이번한테 맡겨놓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외곽에 조금 더 빠른 마필들이 밀고 나온다면은 그래도 돌아온 현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팔이 조금 위험해지고 라팔은 앞에도 못 가요. 앞에 한 비교도 여기서 안 돼. 선행 순발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럼 유현명 기수가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5분만 돌아온 현표. 일단은 뭐 많은 경마 팬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박대박도 같이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필이고 저희 양쪽 전문위원들의 추천 마필인 이 서미트 명운 그리고 남의 신화까지 2마리 현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다음에 9경주로 가죠. 서울 9경주는 이제 좌측에 앉아있는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 옷이야. 자꾸 사인펜으로 막 칠르더라고. 경마장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근데 창구가 좀 한산해져서 그런지 기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예전만큼 이렇게 사이펜이 끄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구경주. 자, 허나 미군의 1700m인데 이번 경주는 우리 민태민 위원이 추천 경주 넘어서 승부를 한번 때려보고 싶다라고 좀 계속
경주를 고를 때 어필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자, 뺄만한 마필들은 좀 많이 보이는데 잘 뛰었어도 과연 어떤 각오로 승부에 임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주원 위원의 의견부터 듣고 갑니다. 예, 민희형님께서 이 토요 경마 이제 좀 방송 찍기 전에 생뚱맞게 일요일날 구경주는 내 거다, 내가 승부할 거다 미리 점치고 놨더라고요. 너무 기대되고 저도 현장에서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아예 안 팔리는 8번마 소천합니다. 이제 과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경주마 가운데 가장 재수없는 정말 불운의 아이콘 중에 하나가 소천화예요. 될 수 있는 편성에서는 기수의 역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고 상태가 좋으면은 너무 강한 외산마들을 만나면서 못 들어오고 이래저래 정말 들어올 찬스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4번 뛰면서 결국 4번의 입상밖에 걷어내질 못했습니다. 항상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도 보였고 YTM배 때도 그 생구미에서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레이스만 선두권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이번에 김혜성 기수 안장이라 한 템포 파는 추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소천하는 인스테킥의 완장을 지난번에 박대박이 들어왔는데 잘 참은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사고를 때 너무 바닥이었어요. 막판에 채찍발을 받으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뭐 5등 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자, 11번 이스트글로리가 지난번에 몸뚱이가 좀 많이 무거웠다 그래요. 타고 나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등짝에서 나온 멘트니까 11번 이스트글로리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직접 또 고삐를 잡고 호흡도 미리 맞춰 넣습니다. 현장 상태 잘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박대박은 11번 이스트글로리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자, 이런 경주 속에서 우리 민태민 위원은 어떤 각오로 승부에 임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구경주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핸디캡 경주라서 이미 출마 등록이 지난주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마리 걸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믿고 지금 승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당연히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을 복병입니다. 1700에 최적화될 수 있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제가 이번 경주를 만약에 틀린다면요. 제가 이번 경주에 녹음하고 여러분께 응원을 부탁드릴, 추천드릴 마필이 못 들어와서 틀리는 게 아니고 걔가 들어오면서 엉뚱한 것들이 들어올까봐 그게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면 레이스가 뭐 소천화도 얘기가 나왔고 박대박 위원도 추천 뭐 했습니까, 아까? 이스트글로리. 이스트글로리. 이런 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될 만한 말들이 지금 5손가락을 넘어가요. 제가 노리는 말을 놓고도 막권 압축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압축만 돼서 적중이 되면은 무조건 돈입니다. 확신하고 있고, 혹여라도 빠져나갈까봐 그게 아까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변수까지 좀 따져가면서 꼭 적중으로, 그것도 중고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뭐 받치기 멘트는 제가 없겠습니다. 이 뭐 민태민 의원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구경주 적중만 하면 무조건 배당이겠죠? 그냥 배당 자막 같아요. 5마리 다 엮어도 배당이 괜찮지 않을까 오복조 싶을 때문에 정도인데. 돈낼것 같아요, 이건. 복조가 아니라 오복조는 안 하나에 되지. 있을 것 오복조는 같다니까. 지금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고. 놓고 5방 해도 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음. 최대한 줄여가야죠. 일단은 그 노림수 마필 자체가 인기 하위권이라는 거 제가 견눈줄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아나짜리 고부당 마필이 궁금하신 분들은 민태민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교체 마지막 6경주로 갑니다. 혼합 1군 2000m입니다. 야, 이거 길게 얘기하면 좀 하자다. 교체 6경주는. 시간도 네. 방송 타임이 좀 꽤 됐고,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시 자정이 지나고 있는데, 벌마의 꿈은 그랑프리 미리 예약을 했어. 직접 경주 뛰기 전에. 이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버려갖고, 그랑프리 전초전이에요. 인기 1, 2, 3등 그랑프리에 나오면 인기 1, 2, 3등. 벌마의 꿈 이거 57 받았는데 이거 의심하면은 하자지. 그죠? 감동의 바다. 3-2의 3복승도 거지배당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민태민 위원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측면의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양강구도에 혹시나 하는 게 이제 1순위 뉴욕블루에다가
4번에 다이나믹 질주겠죠. 그래도 결정 5-B형이다 보니까 이제 핸디캡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마의 꿈이 57을 받은 겁니다. 말 아끼고 잘 되는 거죠. 벌마의 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수순이라고 하죠. 요번에 무리 안 하고 핸디캡 안 쓰고 여기다 쓰고 또 연말에 그랑프리 노리는 포석인데 뭐 다이나믹 질주 3세 그리고 뉴욕 블루가 3세 앞말이라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핸디캡이랑 비스무리하게 격차를 지금 그 레이팅 포인트에 따라서 부여되는 핸디캡하고는 좀 큰 차이 없이 부담 중량을 좀 낮게 받았기 때문에 4번하고 7번이 혹여 변수다. 저도 그냥 2번, 3번의 양강 구도를 나름대로 세게는 봅니다. 삼복승 추천할 것 같다. 그치? 느낌에. 삼복승 두 방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뭐, 그거는 이제 밑에민 위원이야. 잘 알아서 하겠고. 김주원 의원. 예, 저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3번, 2번 게임에 저는 4까지는 안 보고요. 이제 직접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그 선두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뉴욕 블루가 변수일 것 같은데 또 워낙에 이 3번, 2번의 능력 자체가 세다라는 느낌이고 7번 뉴욕 블루는 아직 2000m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깜빡이를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뉴욕 블루가 KNN배 때 아주 기세 좋게 덤볐는데 뭐 감동을 받아하고 결과적인 차차지만은 11만씩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동을 받아가 뉴욕 블루한테 진다는 것도 교체 육경주가 이게 완전 점배당 1점대 배당하고 왔습니다. 1점대 배당인데 기본적으로 2번, 3번 앞장을 너무 또 편안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감동을 받아가 이 3번을 이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3번, 2번 막권으로 정리하고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1군에 2000m로 펼쳐지는 국산 1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10경주에 앞서서 그 8번 흑기사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조교를 직접 담당했었던 등짝에서도 그렇고 조교를 끝내놓고 마방에 들어갔을 때 마방에서의 판단도 흑기사가 정말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미리 나온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장 바람까지 좀 묘하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늘 푸른 청룡을 축으로 매당판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결과는 흑기사가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고 뭐 널널하지는 않았어도 여유있게 1착을 맞다고 봐야죠. 늘 푸른 청룡이 이제 2착을 치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지켜졌는데 뭐 그 당시에 늘 푸른 청룡에다가 초원열제 막건도 엄청 팔렸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배당판이 좀 변칙적으로 흘러갔어요. 경마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말한테 당하는 건데 자, 이번 경주 흑기사는 59kg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불안했다라는 것이 마방의 어떤 그 판단이 그 전 경주에 3착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교를 끝낸 상태에서 마필에 대한 상태 체크가 좀 더 불안한 시점이었다. 불안한 시작이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전에서 너무 잘 뛰는 이 흑기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는 덮어놓고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양쪽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깜빡이를 인정을 해줘도 될지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네, 이게 부산 6경주 다음에 지금 10경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선상입니다. 부산 6경주도 벌마의 꿈에 감동의 질주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바다. 네, 감동의 바다. 이것도 흑기사를 놓고 싱그러운 아침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뭐 라이언 펀치의 변수를 기대하느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 큰 이변 없다라면 1-8 양강 구도가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장 변수가 뭔가 발견이 된다라면 이제 5번만 라이언 펀치를 노리든 3복으로 데려가든 이제 다른 방법을 저는 초이스할 생각입니다. 은근히 김주원 의원은 5번만 라이언 펀치도 현장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태민 의원. 전국에 계신 5대 분들은 보니까 서울 4경주하고 10경주 이 두 개가 점배당 대끼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 거 중에서는 제가 4경주 때 말씀을 드렸죠. 빅세븐하고 킹스케이 금주의 깜빡이다. 근데 여기는 제가 깜빡이 손 대기가 좀 그러네요. 결점이 있죠. 두 마리 모두 싱그러운 아침에 58.5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지금까지 달아왔던 것보다 더 많이 달았고 흑기사도 사실상 2000m 첫 거리 도전에 7월 19일 날 59를 달고 좀 느슨하게 경주를 푼 건 있어도 무브먼트한테 깨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전번에 불안감에서 이번에 뭐 말 좋아진 모습은 분명하지만 흑기사도 분명히
거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부담 중량에 대한 적응력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구미가 약하기 때문에 1팔로 와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싱싱한 5번 라이언 펀치가 김주원 형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뭐 3복승을 라이언 펀치로 과든 아니면 과감하게 복승식을 한번 노려보든 1팔에다가 세게 여러분께 뭐 이거 사세요라고 거품 물기에는 이 말의 불안감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뭐 같은 시각이 다 한 경주에 똑같이 이렇게 공통이 된다면 뭐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지는 않겠지요. 자, 일단 5분만 라이언 펀치를 양쪽 위원들이 일단 변수로 지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박대박이 볼 때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헐범마 흑기사는 뭐 믿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싱그로나치운 역시 부담 중량이라는 측면 두 분이서 얘기해 줬듯이 58.5가 버거워서 뭐 늦추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필 자체가 기대한 만큼의 능력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환수 측면에서 좀 따라준다면 저도 한 마리 보고 있긴 한데 그게 5번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8번 1번의 배당이 뭐 한 2배는 나와줘야 자시고 바치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현장에서 배팅 값어치 좀 잘 따져보시고 1번 싱글러나치 그리고 8번만 흑기사도 양쪽 위원들의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 번 더 살펴보고 배팅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갑니다. 핸디캡 경주고요. 국산 2군의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번만 천왕두이는 스피드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면은 자꾸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습관적인 예측사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그렇게 저는 증정 경주도 나가긴 나갔는데 너무 압박 들어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페이스가 오버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57도 처음 달아본 상황이었고 제법 경주 56에다가 문세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천왕두이를 어떻게 봐? 세게 안 봐요. 세게는 안 봐요. 이번 경주도 부러질 수 있다. 자, 문세영 기수의 천왕둥이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아주 높게 형성될 것은 뭐 당연한 자막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민태민 의원이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마필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4번의 머니바다를 일단 가장 세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말 자체가 33전을 뛰면서 이미 능력의 한계는 정점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끈끈하게 최근에 선임력이 보강되고 있는 모습이고 편성이 근간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뭐 그다지 강하지도 않고 전개로도 팍스코와 천왕둥이의 또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그 뒷자리를 따라갈 스피드는 가지고 있는 게 머니바다죠. 특히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세마 라운루사하고 또 월요일날 병합 때도 여유를 보일 정도로 최근 들어 걸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4번 머니바다 1700 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우,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이거 내가 맞춰. 머니바다가 작년 요맘때쯤 한창민 기수가 끊어서 선행을 나가갖고 60배짜리를 나한테 주력으로 안겨준 적이 있어요. 머니파티인지 머니바다인지 이게 머니바다 아니고 머니바다 머니파티 3쪽 머니파티야? 내가 맞췄어요. 아 그래요? 저희도 맞췄어? 자 어쨌든 머니바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취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서도 힘한 배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교 패턴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민태민 의원이 노림수로 두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번만 머니바다를 요번 경주쯤에서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한 편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주원 의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좀 남들 다 불안하게 볼 수 있는 8번만 천왕둥이를 세게 보고 있고요. 선행을 안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5번만 팍스코가 문제가 아니라 6번만 돌풍질주의 정종인 기수가 초반부터 밀어제낄까봐 괜히 8번이 거기 페이스에 휩쓸려서 또 능력 발휘를 못할까봐 그게 다소 불안감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미 6월달에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레이스 전개를 했어요. 이제 선입으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선입으로도 나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두 차례 장주열 기아주 기수가 탔던 것만큼 이 문세영 기수가 아주 이 경주를 망치면서까지 선행 작전을 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머니바다는 과거에는 이제 도주성에 마필이었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나이 먹으면서 각질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작전을 지금 도전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번 팍스코가 끼어있고 언제든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돌풍질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8번만 천왕둥이를 강축으로 볼 이유는 없다. 여기 이제 민태민 의원의 의견이고 또 김종인 의원의 추천 마필은 뭡니까? 8이죠, 8. 8번. 천왕둥이. 예. 따라가는 자점까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면 인정해줘도 된다. 자, 그렇습니다. 8번만 천왕둥이를 인정하자는 측면이 있고, 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11경주가 일요일 마지막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배당의 냄새가 좀 나네요. 일단 8번이 오든, 또 꼬리 속에서 배당이 또 연결될 수도 있겠고. 아니, 이게 늘푸른 타이거가 부러지면은 배당이 나와요, 무조건. 늘푸른 이게 타이거. 무조건 이길이라, 이게 부러지면은 뭐 4팔로 하루 항구라가 되고, 예. 승훈전혀도 이분만 늘푸른 타이거가 배당의 중심에 서 있을 그럼 것이다. 영어 천왕동인가 최근에 복귀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게 팔 머리에 이가 깜빡이 팔리는 경주고 1700의 문세영이 거리가 내려와가지고 팔이 머리 팔리고 아까 이가 얘기했잖아요. 팔릴 요즘에 것 경마 같아. 팬들이 빠꿈이라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팔 안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자, 8번, 2번이 그래요. 깜빡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같이 승부한 마필 1번 아라지부터 해서 나름대로의 도전력 있는 복병감들이 좀 우글우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단 11번 최고도 52.5kg이라면은 자꾸 늑발을 최근에 해서 그렇지 뭐 당당하게 선입권에 붙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던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1번 최고라든지 또 2000m까지 뛰어갔던 7번 아침이 복병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일단 압축이 기본이겠지만 조금 더 중배당 이상의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넓은 그런 시각으로 배팅이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지로 뭐 11경주 너무 단통 외칠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막번으로 11경주 마무리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일요일 11개 경주, 부산교차 6개 경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후반부를 잘해야지 이기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방송 끝 마무리에는 좀 드네요. 마지막까지 감각 잃지 마시고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있으면 또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고 일요경마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